이번 거는 약간 좀 반은 이론이고 반은 이제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. 어떤 거냐? 라인 어레이 스피커가 좋으냐 아니면 포인트 방식의 스피커 좋으냐. 이거는 사실은 그 음향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랄까 난제이기도 했죠. 요즘은 하나가 더 늘었어요. 컬럼 어레이 스피커가 좋냐. 예, 그거까지 들어갔습니다. 요즘 컬럼 어레이 스피커 많이 나오잖아요. 약간 좀 컴팩트하게 해가지고 그 뭐랄까 고음 부분만 컬럼 어레이 쫙 해서 길다랗게 해가지고 나오는 스피커들. 요즘은 이제 그게 약간 대세라고 하는데 그런 대세 여러 가지 스피커 중에 음향 엔지니어로서 어떤 스피커를 선택을 할 거냐.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그 음향 엔지니어들 간에도 약간 좀 의견이 분분한 영역입니다. 음, 사실 먼저 말씀드린 정답은 없어요. 저도 이제 추구하는 바가 있긴 한데 추구하는 바를 이야기해봤자 이제 또 그 논란거리가 돼. 이건 뭐랄까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주제입니다. 그래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하기 전에 그 스피커가 설치되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. 음,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사실은 포인트 소스를 좋아합니다. 그러니까 제가 있는 공간 자체가 특이해서 제가 있는 공간 자체가 약간 좀 부채꼴 모양이다 보니까 그 라이너레이랑 포인트 방식이랑 어떤 차이가 있냐? 어디 보자. 자 일단 사다리 꼴 그릴까? 예. 일단 공간이 있다라고 칩시다. 이걸 좀 지워가겠다. 예. 예. 공간이 있다라고 칠게요. 이 공간에서 옆으로 긴 공간이 있습니다. 스피커를 설치하는데 어, 라이너레이 방식으로 두 개를 설치를 했습니다. 이 공간에서는 라이너레이 방식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소리가 이렇게 뭐랄까 쭉 앞으로 나가요. 이런 식으로 직진성이 강하죠. 라이너레이 자체는 스피커의 직진성을 굉장히 강조로 강화시킨 거예요. 그러니까 아마 스피커 여러 개를 쫙 연달해가지고 옆으로 빠진 소리 없이 하나의 스피커로 해가지고 굉장히 직진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앞뒤로 이렇게 긴 공간에서는 라이너레이 방식이 좋습니다. 근데 어떤 게 있냐? 라이너레이 방식은 좀 제대로 된 스피커 같은 경우는 한 30m 이상 됐을 때 사실 효과가 좋아요. 30m 이상이나 아니면 좀 뭐 최소한 가까운 데용이 아니라 약간 중장거리용인 거죠. 대포로 따지면 사실 장거리용 대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장거리용에 어울리기 때문에 객석이 예를 들어서 이 정도쯤부터다. 이 정도쯤부터라고 한다면은 큰 문제가 없이 이 정도까지는 좀 너무 가깝나? 이 정도 이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라이너를 약간 좀 위에 세워가지고 이렇게 쏜다. 이게 앞뒤로 이렇게 여기 화면을 볼게 화면으로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쏜다. 해서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전달되는 방식은 좋은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 정도쯤이요. 근데 문제가 뭐냐? 교회나 아니면 그 공연장 같은 경우에 객석이 굉장히 앞에까지 있어가지고 스피커는 이쪽 방향으로 해서 이 다음 부분 이 부분에서 이 앞을 지향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.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소리를 못 듣게 되는 것도 있고 공연장 같은 경우에도 객석이 그렇게 긴 데가 별로 없어요. 근데 라이너레이는 약간 원래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야외에서 멀리 쏘려고 만드는 거다 보니까 소리를 전송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렇게 나가서 멀리 쏴야 되는데 공연장은 딱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뒤쪽에 있는 사람들은 잘 들리는데 오히려 앞쪽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안 들리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라이너레이의 기본적인 뭐랄까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. 야외에서는 거리가 굉장히 멀고 한 뭐 100m, 200m까지 쭉 있으니까 소리를 멀리 쫙 뿜는 용으로는 좋은데 과연 그게 실내에 맞는가? 실내 공연장이나 아니면 실내 교회에는 라이너레이가 맞는가에 대한 논점이 있는 거죠. 물론 제조사나 아니면은 라이너레이를 좋아하시는 분은 각도를 약간 줄여서 밑으로 해가지고 좀 하면은 기술적으로 문제 없어 라고 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.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스피커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죠. 라이너레이 보시면 기본적으로 뭐 9개씩 쭉 깔리고 우퍼까지 하면 뭐 10개 이렇게 하게 된다면 물론 상대적으로 그 포인트에 비해서는 스피커가 좀 가격이 싸다 하더라도 여러 개가 달리다 보니까
부가적인 금액이 약간 좀 더 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죠. 반대로 포인트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? 포인트 방식이란 거는 지금 여기서는 사실은 안 맞다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쩔 땐 반대로 이렇게 넓은 경우가 있어요. 넓은 경우가 있을 때 포인트 방식에 있는 스피커를 색깔을 바꿀게요. 약간 살짝 안 맞는 거 이해하십시오. 포인트 방식에 있는 스피커를 이렇게 놓고 예를 들어 가운데 하나 놓고 뭐 위아래 한두 개씩 놓고 라인 어레이였을 때는 만약에 뭐 2, 30개, 20개 이상의 스피커가 들어갔다면 포인트 방식으로 했을 때는 뭐 한 10개 좀 안 되게 8개, 9개 정도의 스피커만으로 이렇게 커버를 하는 거죠. 대신 이제 각이 넓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각도를 넓히게 되면은 이 바로 앞에 있는 사람도 충분하게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뒤에 있는 사람도 어차피 스피커 출력이 괜찮으니까 이게 깊은 게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식 때문에 사실은 라인 어레이 개념과 그 포인트 방식에 있어서 이게 포인트 방식이에요. 스피커가 이렇게 라인으로 쭉 있는 게 아니라 약간씩 떨어져 있어 가지고 뭐 붙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각 때문에 해서 그 스피커 지향각 대비가 넓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게 좋냐? 결론을 내리려고 하니까 좀 약간 좀 아까 미리 얘기했지만은 그 하기 나름인데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포인트 방식의 스피커 중에 괜찮은 제품은 사실 몇 군데 없어요. 저도 지금 여기서 이제 브랜드명 이야기는 좋지만 그 한두 군데 있어 한두 군데 있는데 거기 스피커 좋은 스피커예요. 좋은 스피커가 있는데 그거 쓰면 문제가 없긴 한데 라인 어레이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좀 회사들이 많아요. 종류별도 많고 라인 어레이 스피커 이런 경우에 쓰게 되면 라인 어레이 똑같이 이렇게 쓰고 약간 각 넓히면 돼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.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. 하지만 그건 엔지니어의 취향인 것 같아요. 그 엔지니어의 취향이긴 해요. 네, 맞아요. 라인 어레이 같은 경우는 뭐 많이 가격이 싸죠. 왜냐면 라인 어레이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가격이 약간 좀 많이 싸진 것들이 있고 지금 제가 이 생각을 하다가 포인트 방식은 회사들 별로 없긴 한데 가격이 좀 무식할 정도로 비싸요. 물론 음질은 좋죠. 그랬을 때 이제 엔지니어는 그 공간을 보고 어떤 방식을 사용할 거냐, 어떤 스피커가 좋은지 사용할 거냐, 라는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. 사실은 이 정도 부분은 이제 컨스탄트이기 때문에 음향에서 단계도 굉장히 이제 가장 높은 급에 있는 사람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. 뭐 컴퓨터 조립하는 것처럼 컴퓨터 조립할 때 비싼 걸로만 하면 좋죠. 하지만 그 컴퓨터를 쓰는 사람이 예를 들어 컴퓨터 200만 원짜리 사는 거 줬는데 사면 좋죠. 성능도 빠르고 좋은데 뭐 그래픽 카드도 막 2080, 3080 막 집어넣으면 좋죠. 뭐 400만 원, 500만 원 좋은데 그 컴퓨터를 우리 어머니가 쓰시는 거냐? 우리 어머니가 단순하게 인터넷 하시고 카카오톡 이런 걸로만 쓴다. 그러면 아깝죠. 그런 것처럼 어찌됐건 누가 쓸 것이며 어디에 쓸 것이며 그곳에 있는 환경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라인 어레이로 할지 포인트 방식으로 할지 고민하시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아까 살짝 앞에 이야기했던 약간 컬럼 어레이 방식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큰 공연장에 쓰기에는 좀 어렵고요. 뭐 제가 봤을 때 200명 정도 단위, 200명 정도 단위에서 쓸 만큼 되는 게 좋다. 그리고 한 가지 알아두실 게 저희도 옛날에 이제 저희 세미나 한 적이 있습니다. 컬럼 어레이 한 열 몇 개를 쫙 그 깔아놓고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. 15개인가? 15개인가를 제가 들어봤는데 그 중에 한 5개 정도는 가성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. 그러니까 아니다. 5개는 그렇고 15개 중에 3개 정도는 굉장히 성능이 좋았어요. 그래서 저거는 굉장히 컴팩트한데 저거는 300명 이상도 가능하겠다. 웬만한 라이너에 못지않게 소리가 나오겠다라는 것들도 있었고 한 5개 정도는 가성비가 굉장히 괜찮다. 저거는 가격 대비 굉장히 성능이 괜찮다는 것도 있고 나머지 한 뭐 5개, 6개 정도는 그냥
뭐 저가에 맞춰 가지고 나온 스피커 약간 따라 약간 흉내내는 듯한 그런 스피커들도 있었어요. 예, 그런 걸 보고 이제 결정을 하시는 거죠. 예. 어쨌건 약간 논외이긴 하지만 그 컬러머레이 스피커는 약간 대형보다는 중소형 가볍게 쓰는 스피커가 좋다. 왜냐면 요즘 들어서 약간 중소형에 쓸만한 스피커들이 안 나와요. 포인트 방식으로 해가지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. 그러니까 옛날에 약간 유명한 그 EV 뭐 SX300 이런 식으로 소형 행사에 쓸만한 쓰던 스피커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뭐 파워드 이런 것들이 잘 나오고 파워드 라인 그 컬러머리가 잘 나오다 보니까 그런 스피커도 약간 좀 사장되는 스타일이고 요즘은 이제 중소형 행사에서는 컬러머리가 약간 좀 대세가 된 그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. 요즘 추세를 봤을 때는요. 어찌됐건 스피커는 이제 그런 종류가 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뭐 그게 뭐 어떤 게 좋다, 어떤 게 나쁘다가 아니라 그런 것들 속에서 어떤 스피커를 쓰는 게 좋냐라는 것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. 뭐 이 정도쯤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라이너레이냐 그 포인트 방식이냐는 엔지니어마다 사실은 그 의견이 틀립니다. 저도 이제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피커는 그 포인트 방식이긴 해요. 어떤 스피커가 있는데 근데 그것보다 제가 애매모호하다고 말씀드린 거는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식은 포인트 방식의 어떤 그 A사의 포인트 방식 스피커를 제일 좋아해요. 근데 활용도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성능으로 봤을 때 소리 깔끔한 건 요게 좋은데 우리 공연장에 맞는 거는 사실은 이쪽 B사의 라이너레이가 가장 현실적으로 맞는 것들이 있습니다. 여러 가지 뭐 AS나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그렇다면은 제 입장에서 제가 좋아하는 스피커는 A사지만 우리 공연장에 어울리고 향후에 그 유지 관리하기 좋은 스피커가 B사의 라이너레이다. A 방식의 포인트 스피커를 좋아하지만 B 방식에 있는 것들이 맞다면 B를 선택하셔야 되는 거죠. 종합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. 정답은 없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